트럼프가 한국에 또 관세 폭탄을 던졌어요. 자동차, 목재, 의약품,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제품들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요. 그것도 석 달 안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 국회가 약속을 안 지킨다. 하지만 이 한마디 뒤에는 여러 겹의 배경과 의도가 숨어 있어요. 한국과 미국은 합의를 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그걸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요.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한국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법안 발의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놓고 말이에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래서 압박카드를 꺼낸 거예요. 관세라는 이름의 채찍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배경이 나와요. 쿠팡이요. 최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조사하고 제재했어요. 데이터 유출 문제 때문이었죠. 그런데 쿠팡은 미국 자본이 들어간 회사예요. 시애틀에 본사가 있고 미국 투자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투자자들이 화가 났어요. 왜 쿠팡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나? 한국 기업들은 안 그러면서 차별이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 압박했어요. 한국 좀 제재해달라고요? 미국 하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쿠팡 문제를 언급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발언과 연결시키면서요. 트럼프한테는 급한 이유가 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한 거죠. 한국 기업이 미국에 얼마 억 달러 투자했다. 이런 발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려고요. 내가 외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왔다고요. 그래서 관세 위협을 쓰는 거예요. 기업들이 겁먹고 투자 약속을 더 가져올 거라고 계산한 거죠. 협박과 거래가 동시에 오는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이에요.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지금 국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 단속으로 시끄럽고 치안 문제로 불만이 쌓이고 있죠.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트럼프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국민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외국이 미국을 착취한다.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의 적을 만들면 국내 불만이 분산되거든요. 한국은 그 타깃 중 하나가 된 거죠. 트럼프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다음 달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상호관세 제도가 위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무기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법원이 막기 전에 최대한 쥐어짜려는 거예요. 남은 몇 달이 기회인 셈이죠. 트럼프는 석 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줬어요. 이게 전략이거든요. 시간이 짧으면 상대가 서두르게 돼요. 한국 국회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 한국 기업은 투자 결정을 서둘러야 하고 압박감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마지막에 더 큰 숫자를 언급해요. 안 하면 60%까지 올릴 수도 있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지금 한국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석 달이 지나면 자동차든 의약품이든 관세가 올라가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더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서둘러 수정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요. 미국에 공장 짓겠습니다. 투자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특히 현대자동차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현대차에게 단순한 수출 시장이 아니거든요. 핵심 시장이에요. 현대차는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어요. 조지아주 엘라베마예요. 거기서 차를 만들어 팔고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 공장에서 만든 차도 여전히 미국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특히 전기차는요. 그런데 25%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만든 차 가격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같은 현대차인데 어디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경쟁사들은 이 틈을 노릴 거예요. 일본 도요타는 미국 공장이 더 많아요. 독일 폭스바겐도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서 보내죠. 관세 부담이 없거나 적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은 생각하게 돼요. 비슷한 차인데 왜 현대차가 더 비싸?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타격이 클 거예요. 현대차는 전기차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오닉 같은 모델들로요.
그런데 25% 관세가 붙으면 전기차 가격이 확 올라가요. 테슬라나 다른 경쟁사와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선택을 해야 해요. 한국 공장 생산을 줄이고 미국 공장을 늘릴 건지, 아니면 관세를 감수하고 계속 한국에서 만들 건지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거죠. 석 달 안에요. 그리고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아와 마찬가지고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국 자동차 산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장비, 배터리 부품, 의약품, 이것들도 모두 25% 관세 대상이에요. 삼성이나 LG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놨지만 부품은 여전히 한국에서 보내거든요. 그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 전체 생산 비용이 뛰는 거죠. 결국 한국 제조업 전체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트럼프의 핵심 의도는 협상력을 높이는 거예요. 관세 위협을 던지고 짧은 시한을 주고 불확실성을 키우면 상대는 더 많이 양보하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더 큰 투자를 끌어내고 더 빠른 법안 통과를 받아내고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예전부터 써온 방식이에요. 그린란드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돈 주고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조건을 그린란드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타결을 본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정치적 성과가 필요해요. 석 달 안에 한국이 움직이면 내가 정한 기한 안에 외국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미국 유권자들한테 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국내 불만을 잠재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결국 이 관세 발언은 여러 목적이 겹쳐 있어요. 투자를 끌어내고 쿠팡 문제에 대응하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법원 판결 전에 성과 내고 한 번의 카드로 여러 개를 동시에 노리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쿠팡 문제랑 상관없다고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미 다 연결시켜서 보고 있어요. 트럼프는 다시 한국과 협상을 계속 해나겠다고 했지만 또 어떤 것을 한국에서 얻어내려고 하는지요.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약속을 안 지켜서지만 실제로는 투자 압박, 쿠팡 보복, 국내 정치, 시간 압박, 모든 게 겹쳐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을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 공장을 줄일 건지, 미국 투자를 늘릴 건지 시계는 째각째각 흘러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또 어떤 협상 카드를 내밀고 원하는 걸 얻어갈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